네, 안녕하세요. 대관령 바람입니다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지주회사인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1년 주주 서한이 저번 달에 발표되었는데요. 이 많이들 보셨겠지만 오늘은 버크셔의 주주 서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러브레터는 저도 이 고등학교 때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그때도 겨울 즈음에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버크셔에서 온 러브레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주주서한이라고 읽다가 이 러브레터로 바뀐 이유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. 네,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투자 잘하시는 9순을 넘기신 할배들의 화력을 한번 보시죠. 버크셔는 S&P 500과 연평균 퍼포먼스를 비교해 두고 있는데 이 보시면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을 사후에 기록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일정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. 즉 수익률이라는 것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.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꼭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투자자라며 마음 한켠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을 보시면 버크셔의 수익률은 벤치마크인 이 S&P 500과 정말 상대도 안 되게 뒤졌었는데 당시 정말 온갖 비난의 화살을 워렌 할배가 맞았습니다. 단 한 해의 수익률을 가지고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짧은 시기를 두고 판단하는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.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와서도 이 버크셔는 그들만의 길을 걸어갔고요. 결국 1964년부터 2021년까지 이 누적 수익률 364만 1000포인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리의 기적을 기록하게 됩니다. S&P 500의 3만 포인트도 엄청나게 훌륭한 수익률인데 버크셔의 누적 수익률은 정말 이 안드로메다급이죠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버크셔의 2021년 주주 서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,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내용이 이 운영 철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버크셔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던 우리는 비즈니스 피커지 이 스탁 피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. 그러면 어떠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. 지속적인 경제적 혜자와 인류 경영자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요. 심플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거의 수십 권의 교과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정말 어렵습니다. 실제 이 투자에서 이걸 적용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죠. 벌써 지속적인 이 경제적 어드밴티지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. 인류 CEO에서도 밤을 새고 남을 것 같습니다. 무튼 저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와서야 이 투자 회사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줄였으니까 우리가 각자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절대적 화두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버크셔 비즈니스 측면으로 넘어가면 이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복합 지주회사이니만큼 이 많은 자회사가 있고 또 주식을 일부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간접 소유하고 있죠. 이번에 버크셔의 빅4 자이언트라고 이 버핏 동께서 소개를 했는데 버크셔 왕국의 오늘날을 만들어준 이 끊임없는 현금 플롯이 나오는 보험업, 그리고 유일하게 일부 주식으로 간접 소유하고 있는 애플,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철도 회사인 벌링턴 노던 산타페 BNSF, 마지막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로도 이 발전 사업을 폭넓게 확대하고 있는 이 발전 회사인 이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가 있습니다. 보험업 그리고 물류, 발전 회사가 이 버크셔의 대표 회사이고 재미있게도 이 버핏이 언급하길 애플도 이 버크셔의 다른 세 축과 마찬가지로 인프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일단 여기서부터 일반인들의 뷰와 차이가 많이 나죠. 저도 이제 애플은 그냥 소비재가 아니라 이 전략 인프라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합니다. 핵심은 미래 인프라스트럭처에 꽂힌 이 데이터에 있으니까요. 네, 버핏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.
특히나 BNSF를 언급할 때 나타나는데 이 90세가 훌쩍 넘긴 버피동이 이 BNSF는 다음 세기에 엄청나게 빚을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정말 대단하다고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투자의 시계열이 일단 월가의 시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. 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면 이 많이들 아시는 뭐 코카콜라나 아멕스,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주식 포트에서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평생 투자를 해오셨는데 일생에서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이 IT의 애플이라는 것에서 이 버핏동이 얼마나 유연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애초에 버핏 자체가 애플을 사지 않았고 밑에 있는 주식 매니저가 이 추천을 했지만 이 90세가 넘는 나이에 이 하는 사고 수준이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이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2020년과 2021년 이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제약사 에브비와 그리고 이 머크를 매수했었습니다. 저는 에브비를 2020년에 이 매수했을 때 좋은 가격에 좋은 비즈니스를 샀구나 했었습니다. 매수 시기를 한번 보면 이 버크셔의 에브비 평균 매입 단가는 보시는 것처럼 평균 91달러 정도로 제가 에브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저평가 시기에 이 매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표시한 2021년에 팔아버립니다. 1년 안쪽으로 보유하고 매도했기 때문에 뭐라 평가하긴 그렇지만 역시나 제약바이오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과 예전 테바 이 투자 때도 보면 이 버크셔의 주식 매니저들이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장기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저야 이 제약바이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저는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한 분야라 보고 이 버크셔가 매도했던 머크도 저는 다른 기업이 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머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회사 정말 좋아요. 2021년 포트를 보면 이 제약사들이 빠졌고 이 일본의 상사 회사들이 추가가 됐는데 역시나 수익률이 준수합니다. 사실 여기까지가 주식과 관련한 퍼포먼스 이 내용들이 주주 서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이 많은 리뷰어들이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읽어봤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읽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 같이 한번 보시면 버핏동은 이번 주주 서한에서 이 폴 앤드류스라는 분의 이 부고를 전하면서 그분이 CEO로 있던 회사인 이 TTI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냥 TTI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버크셔의 많은 자회사 중 한 곳인 TTI는 2007년에 이 버크셔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로 이 창립자는 여기 버핏 옆에 있는 이 폴 앤드류스입니다. 이분의 이야기를 쭉 버핏은 썼는데요. 내용이 재미있어요. 이분은 원래 젊었을 때 이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직원이었는데 이 1971년에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미 국방부에 입찰 실패로 이 수천 명을 해고하게 됩니다. 그 해고자 중 한 명이 이 폴 앤드류스인 거죠. 이때 이분이 20대 후반의 나이였는데 해고된 상황에서 이 첫째 아이가 곧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 뭐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었겠죠. 그래서 이 텍스트로닉스라는 조그마한 이 전자부품 소매상을 차립니다. 첫 해의 매출은 11만 2천 달러였다고 해요. 그랬던 비즈니스가 현재는 77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을 했으니까 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.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06년이 되었을 때 이 TTI 창립자가 63세가 되고 그때 이른 나이에 친한 친구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답니다. 그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 벌어지는 이 비즈니스와 이 가족 간의 일 등을 보고 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내가 만약 죽으면 우리 가족과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본인이 죽고 나서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맡아줄 이 바이어를 찾게 됩니다.
잠깐 회사의 실적을 보면 이 버크셔 인수 이후에도 2019년까지 연평균 15.4% 성장을 기록합니다. 매출액이 2008년에 10억 달러에 못 미쳤던 것이 2019년에 이 50억 달러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정말 견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이 끊임없는 인수 합병이 바탕이 됩니다.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죠. 회사를 팔려고 열심히 매수자를 찾아본 결과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버핏 옹을 만나게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점심 한 끼 둘이 하면서 워렌은 인수 금액을 제안했고요. 그걸로 딜이 끝이 납니다. 인수 금액 이외의 조건은 기존에 이 버핏이 인수했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간단했다고 합니다. 당신이 계속 남아서 회사를 이끌어 달라는 거죠. 나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요. 이 버크셔에 인수된 이후로 이 TTI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 버크셔가 처음 인수했던 시기에 2,387명이었던 TTI의 임직원은 2021년 8,043명이 되었고 이익은 그때에 비해서 673%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음부터인데요. 그래서 매년 그렇게 세일즈가 느니까 버핏옹이 앤드류 CEO에게 너 월급을 또 올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앤드류 사장이 한다는 말이 그 이야기는 내년에 하자 버핏 나 지금 너무 바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게 매년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이후 그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또 쭉 적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93세를 넘어서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할배가 이 자기보다는 어리지만 80세를 넘긴 이 훌륭한 자회사 CEO를 보내면서 이 눌러쓴 이 CEO에 대한 일화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감동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울컥하는 글이 쓰나미로 밀려옵니다. 네, 그건 직업과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. 여기가 원문이고요. 이 간단하게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. 나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 직장을 구할 때 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합니다. 이 경제적 현실이 그러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난 잘 압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생들이 그런 종류의 직업을 찾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. 찰리는 나중에 이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유가증권을 팔았습니다. 그때 이 직업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피해 갔습니다. 그런데 마침내 버크셔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일했습니다. 폴이나 이 폴과 같은 버크셔 가족의 관리자와 함께하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개인 장기 주주들의 신뢰를 누리는 것보다 찰리와 내게 더 큰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. 뭔가 울컥하죠. 이거 밤늦게 저는 읽다가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. 이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일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는데 자신의 이상과 맞춰서 직장을 구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외면하기도 어렵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일로서의 일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하고 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조금 울림이 있더라고요. 일생의 일을 찾는데 이 너무 늦은 때라는 거는 없으니까 평범한 저희도 용기를 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버크셔의 장기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앞서 인생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의 신뢰를 받는 것만큼
이 찰리와 본인에게 큰 기쁨은 없다고 적습니다. 정말 이쯤 되면은 러브레터가 맞죠. 네.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이 마지막 사랑의 세레나데는 다음과 같습니다. 버크셔는 이 많은 개인과 가족들을 주식 소유주로 삼고 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이분들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적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인류 CEO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장 하나로 마무리를 하는데요. 이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. 장기간 이 버크셔의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 투자자는 찰리와 내가 항상 추구해왔던 이 파트너이자 우리가 버크셔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이 파트너입니다.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며 이 당신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. 분명히 주주서한을 읽어보려고 펼쳤던 글에서 투자 이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이었고요. 당장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 만큼의 나이를 지닌 이 할배가 이 프로스는 놀라울 만큼 명료한 사고 체계와 이 본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 철학 등이 다 담겨 있는 서한이고,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투자 관련한 어떤 책보다도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저의 오역이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이 되시면 원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저만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형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네,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. 공부를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.